이 민법총칙 제1장 법원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건 법의 존재 형태, 또는 법의 연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타 났어요. 근데 즉 법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민법총칙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데요. 만약에 그 당사자 간에 갑과 을이 이렇게 분쟁이 붙었을 때, 만약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법원이 재판할 때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에 판단할 때 뭘 근거로 판단할 거냐, 즉 민법의 존재 형태가 뭐냐, 이거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경우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민법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법전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민법은 아니지만 기타 다른 법률에서 민사에 관한 걸 규정하고 있을 때 그를 전체를 아울러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민법 플러스 어떤 것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종류를 보시면 민법 제1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1조에서는 그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자치법, 대법원 규칙, 조례 등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조에 보면 그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법률, 관습법, 조례 그랬죠. 민법 제1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 즉 민법뿐만 아니라, 민법전뿐만 아니라 그 민법이 하위 법령에서 위임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다 이러한 법률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은 중요하니까 뒤로 빼고요. 조리라고 하는 건 조리란 사물의 도리 또는 법률적 양심 또는 상식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법전에는 조리를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성이 뭐냐,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설과 부정하는 설이 있는데요. 판례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03조와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해서 판례는 법원성 인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특히 토지 경계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 조리등에 따라서 경계를 형성,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설은요, 조리가 재판의 준칙이 되는 것은 법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 사실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지 조리가 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설입니다. 이 논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판례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는 토지 경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조리 등에 따라 경계를 형성,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법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관습법이에요. 그래서 관습법은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문뿐만 아니라 판례를 중심으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밖의 법원을 보면은 판례가 그러면 민법 제1조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판례도 법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관은 선례에 구속돼야
대여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법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판례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판례 결정이기 때문에 하급심이 대부분 그걸 따라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법원 법을 따라가라는 이러한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급심 법원 재판장이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안 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법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그 일반적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유사 판례가 거듭되면은 추상적 법원직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상 법원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법원이지 법원으로서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설이나 당사자 의사표시 이게 있는데요. 학설은 이제 민법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형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민법의 법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계약에 있어서 법원성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민법 제185조에 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관습법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의해야 될 것은 관습법이 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관습법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관습법이 언제 성립하는지, 그 다음에 관습법의 효력, 그 다음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이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 이거를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관행이 있어요. 어떤 관행이 만약에 겨울철에 시골에서 산에 가서 뭐 버섯이나 뭘 채취할 때는 뭐 15일에만 가자,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런 관행들이 쌓여 왔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거를 사회생활 규범